선우영료님과 방송 녹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이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점점 어눌해지고 한쪽 무릎 기울면서 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악수를 했는데 한쪽은 힘이 들어가고 한쪽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환이었을까요? 바로 뇌졸중, 그 중에서 뇌경색이었습니다. 바로 모시고 병원에 가서 건강을 되찾아서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시죠. 뇌졸중은 과연 어떤 질환일까요? 이 뇌졸중이라는 것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부르는 뇌혈관 질환의 총칭입니다. 우선 뇌출혈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게 바로 뇌동맥류가 가장 흔합니다. 이 뇌에 있는 동맥 중에 약한 부분이 마치 꽈리처럼 틀어오르고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던 것이 고혈압이나 기타 혈관 질환을 관리 안 해서 갑자기 파열을 일으키고 뇌에 피가 차는 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사실 고혈압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 뇌출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죠. 뇌출혈이 발생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두개골이 싸고 있는데요. 피가 조금씩 새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고요? 뇌조직을 막 눌러요. 뇌조직을 누르니까 호흡마비나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응급질환이라서 빠르게 병원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 두개골에 구멍을 내서 압력을 떨어뜨리고 출혈된 출혈반을 걷어내고 출혈되는 부분을 탁 우리가 클립이라는 것으로 막아주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미세 접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예전부터 중풍이라고 해서 우리가 팔다리를 못 쓰거나 또는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말을 잘 못하는 이런 증상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뇌졸중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뇌출혈로 인한 증상은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올 때는 의식을 잃었고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깨서 일반 병실에 오신 분들에게 인터뷰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저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무 해서 머리를 딱 하고 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실질적으로 갑자기 터지면서 엄청난 두통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출혈량이 많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통, 심한 경우에는 의식 손실, 시각장애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뇌출혈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뇌출혈 두려우시죠? 근데 생각보다 뇌출혈보다 더 많은 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혈관이 약해지는데 거기에 혈전이 가서 딱 털어맞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개골의 왼쪽에 오른손을 움직이고 조절하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곳으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이 있는데 건강하게 혈관이 잘 피가 지나가야 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좁아진 상태라고 하면 여기서 다리에서부터 떨어져서 올라온 혈전이 날라와서 탁 털어막습니다. 막혔다가 일시적으로 풀려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괜찮네. 두통이 잠깐 있었고 오른쪽 팔에 힘이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난 괜찮겠지. 이게 바로 미니 뇌졸중입니다. 실제로 미니 뇌졸중을 경험했던 사람 10명 중에 6명은 6개월 안에 뇌경색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뇌출혈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게 수술을 해야 되죠. 하지만 뇌경색은 이 큰 부분이 막혀서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호흡이 마비되거나 심정지가 발생하는 중증 질환인 경우는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작은 미세 혈관 등이 막히고 이곳 인해서 조금씩 뇌의 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경색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젓가락을 놓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냥 괜찮다. 근데 숟가락과 젓가락을 집었는데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환자분들을 병원에서 모실 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선우영령님도 녹화장에서 이거로 진단했는데요. 자, 정상인 분들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 상태로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변화가 없죠? 근데 이 상태에서 뇌졸중이 진행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오른쪽 뇌에 뇌졸중이 진행된다. 이런 경우에 이렇습니다. 눈을 감으면 손이
신기하죠? 실질적으로 이 팔을 들어주는 근육을 조절하는 부분이 고장나기 때문에 이렇게 돌면서 팔이 떨어집니다. 또는 이렇게 올리지 못해서 기준이, 즉 팔과 다리에 기운이 빠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아주 복잡한 뇌의 기능 중에 하나고, 또 입과 혀를 움직이고 인후, 인두 등을 움직여서 발음하는 과정인데요. 뇌졸중이 진행하면 말이 어눌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과 관련된 부분에 미세경색 또는 미세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마치 커튼이 절반 정도만 쳐진 것처럼 갑작스럽게 시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팔다리가 정말로 안 움직이거나 입이 돌아가는 보이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라고 하면 본인도 걱정이 되고 주변에서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니까 문제가 없죠. 하지만 선우용료님이 처음 녹화 시작할 때는 증상이 미미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죠. 아유 괜찮아 나는 괜찮아 말씀이 벌써 음성 지원이 되죠. 그랬는데 녹화가 진행되면서 변하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미세혈관이 막히거나 작은 뇌졸중, 미니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막혔다가 풀리는 경우라고 하면 본인은 알지만 다른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갑작스러운 두통이 있다가 사라졌거나, 또는 팔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구음장애, 말씀하시기 어렵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기억이 자꾸 상실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뇌경색 또는 작은 뇌출혈의 이유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꼭 주치 선생님을 방문하셔야 됩니다.